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내 생일상 앞에 놓인 게 고작 이혼 서류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평범한 주부 김정희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왔어요. 아들 민수는 30 중반,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죠.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이 사람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그게 지금의 며느리 박주혜 씨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표정도 차갑고 말투도 딱딱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좋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르고 둘은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 잘 사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평탄하게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민수가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엔 저희 약속 있어서 못 가요. 아, 네, 알겠다. 그렇게 몇 번이고 약속이 취소되고 얼굴 볼 날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주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엄마한테 거리 두고 싶어 한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그 뒤로는 정말 조심조심 살았어요. 전화도 자제하고 선물도 안 보냈어요. 그냥 아들이나 며느리가 먼저 연락 올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날이 찾아왔어요. 혼자 보내겠구나 생각했는데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어머, 된다 그럼. 아들 부부가 집으로 온다기에 저는 정성껏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다 늙은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오랜만에 아이들이 집에 온다니 마음이 먼저 뛰었어요. 잡채는 간이 맞나 몇 번이고 맛을 봤고 미역국은 새벽부터 끓였어요. 생선도 잘 구웠고 김치전까지 부쳐놨죠. 그렇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주희가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오늘만은 우리 같이 웃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제 작은 소원이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말했어요. 잡채 괜찮니? 내가 좋아한다 해서 많이 했는데. 네, 잘 먹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몇 마디 외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눈치를 살피며 젓가락질만 하더군요. 그렇게 밥을 거의 다 비운 즈음 주희가 가방에서 도장을 찍은 A사 용지 2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아닐 거라고 빌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어머니, 민수 씨랑 저 협의 이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처럼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고? 갑자기 왜? 너희 무슨 문제 있어? 싸웠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머니가 나서실 문제가 아니에요. 주희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저희는 꽤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 집에 전화 한 번 먼저 건 적 있니? 찾아간 적 있어? 설마 반찬 보낸 거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늘 참고 희생하고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내 존재는 뒷전인 그런 삶. 민수 씨도 어머니 옆에 있는 게 늘 숨이 막힌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그냥 너무 오래 엄마랑 붙어 지냈던 것 같아. 내 인생에 내 선택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뭘 해달랬니? 그저 건강했으면 했고 내 옆에 있다는 게 나한텐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도 부담이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생일상 위 미역국 옆에 떨어진 눈물방울 하나가 온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할 거예요. 민수 씨는 곧 부서 이동 신청도 넣을 거고요. 서로 다시 엮이지 않도록 정리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뭐가 되니? 나는 그냥 정리되는 쓰레기였던 거니. 그날 밤 생일 케이크에 촛불 하나도 켜지 못한 채 저는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식어버린 미역국, 떡처럼 굳어버린 밥 한 공기. 그게 제 생일상 전부였어요. 그렇게 생일이라는 이름의 날은 제게 이혼 통보를 받은 날로 가장 아픈 기념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식 날부터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웃어도 인사해도 눈을 마주쳐도 그 눈엔 차가운 벽 하나가 늘 서 있더군요. 이혼 서류를 받은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잠이 와도 잠들 수 없고 눈을 감으면 주위의 차가운 말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살긴 싫어요. 그 말이 마치 제 지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의 결혼 전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지 않나?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주인은 늘 무표정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반찬을 해서 챙겨주었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었죠. 엄마, 주희가 낯을 좀 많이 가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믿고 넘겼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주희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불러내면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 불편한 듯 전화가 와도 급히 끊기 일쑤였고 명절에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앞에서 동네 친구 미숙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저는 나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죠. 미숙아, 너한테만 말할게. 우리 민수 부부 이혼한대. 뭐? 언제? 지난주 생일날 나한테 이혼 서류 내밀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미숙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나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예전에 내 며느리 주희가 내 조카 회사 다녔었거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 어떤 얘기?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쉰다더라. 난 절대 시댁이랑 안 엮인다. 자기 인생은 자기 방식대로 산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그 아이는 제 존재를 부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퀭하게 꺼진 얼굴로 말없이 앉은 민수를 보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그 애가 결혼 전부터 나를 부담스러워했단 거. 민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그땐 그냥 엄마랑 멀어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민수야, 그게 해결이니?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자르면 끝나는 거야?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 주인은 나만 보라고 했고 엄마랑의 모든 추억조차 버리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가 며느리와 갈등을 겪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들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주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였고 민수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는 것과 사랑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했구나. 참 세월이라는 게 잔인하더군요. 젊어선 남편 하나 믿고 살았고 늙어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나 혼자더군요. 며느리 주희가 집을 떠난 후 민수는 제게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조한 한마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말도 못 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잣말처럼 움츠렸습니다. 그래, 잘 산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괜찮다, 이런 게 익숙하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말인가요? 빈집에 혼자 있다 보면 냉장고 문을 열고도 무슨 반찬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민수 씨 얼굴 요즘 안 좋아 보이더라.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던데. 술도 많이 마신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성격에 술에 의지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인데.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그렇게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고 서운한지 모릅니다. 그날 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 씨가 집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엄마 노릇한답시고 내 방식만 강요했구나. 민수를 보며 자연스레 지난 세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정 많고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죠. 여보, 민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돼요. 그런 거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새벽까지 막노동하고 배달 일까지 하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 길만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민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때론 거리를 두는 거였구나. 때론 놓아주는 거였구나. 그걸 몰랐던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었지요. 민수가 병원 침대에서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내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설게. 너도 너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진심으로 놓아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쉽더군요. 평생 가슴에 품고 키운 아들을 그냥 놔버리는 게. 며칠 후 민수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먹먹하더군요.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내려놓고 문자창을 열었다가도 결국 아무 말도 못 남기고 지웠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몸은 좀 괜찮니? 엄마는 잘 지낸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낯설고 반갑던지 눈물부터 핑 돌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몸은 괜찮아? 응 많이 생각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상처 줬던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다 엄마가 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옆에 묶어 놓으려고 했더라. 민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상담 다녀. 그리고 회사에도 얘기해서 지방 발령 신청은 보류했어. 그래 잘했다. 엄마 옆에 있든 멀리 있든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걸로 됐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랑 얘기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당장 이혼 서류 내는 건 다시 고민해 보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뭐라 안 할게.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입장도 생각 못한 것 같아서 그날 마트 앞에서 또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얼굴 좋아졌네. 그래, 마음 내려놓으니 조금 살겠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아무리 상처받아도 돌아올 곳은 집밖에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맞아.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다시 품고 다시 기다려주는 거였지. 문득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인생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게 부모야. 그 말을 평생 잊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조금은 희망 섞인 마음으로 그리고 민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밥 먹으러 올래? 잠시 후 도착한 답장 한 줄. 엄마, 금방 갈게. 그 짧은 말 한 줄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때는 원망이었고 미움이었고 상처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 다 추억이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그 목소리에 저는 이미 마음속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래 왔니? 배고프지? 식탁에 앉은 민수는 예전처럼 편안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주희랑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어. 시간 좀 더 갖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그래. 결혼도 사람 사는 일이니까. 힘들 땐 잠시 멈췄다가 가는 거야. 저도 이제는 붙잡지도 강요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은 변함없어.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 민수는 그 말을 듣더니 순간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됐어. 그걸로 충분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써놓은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정희야,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삶도 아끼며 살아라.
민수 녀석 너무 옆에 붙잡아 두지 말고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글씨를 보고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참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동네 작은 반찬 가게 일입니다. 처음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저렸지만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젊은 사람들한테 요리도 알려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지. 나도 많이 미안했어. 그 말 한마디에 주희 얼굴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 조심스러운 말들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남편의 편지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남긴 글이야. 한번 읽어봐라. 민수는 그 편지를 가만히 읽더니 끝내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내가 너무 많이 힘들게 했구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상처도 많았고 미움도 많았지만 끝내 남는 건 사랑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날도 많았고 서로 말을 아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 그게 우리 가족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아갔습니다. 민수와 주희는 결국 이혼 서류를 찢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해보기로 했어. 서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앞으로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도 끝까지 안 놓는 거. 주희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럼. 나는 이제 지켜만 본다. 저는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2~3시간씩만 일했는데 이제는 동네 단골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 주더군요. 사장님 미역국 최고예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 소리에 괜히 가슴이 찡하면서도 행복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밤마다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사람, 끝까지 나를 걱정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했던 사람.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 셋은 다시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미역국 끓일게. 그래, 맛 좀 보자. 주희도 웃으며 돕고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저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차오르더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더군요. 때론 멀어지고 때론 미워지고 그래도 끝내 돌아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품이더군요. 나는 오늘도 그렇게 내 사람들 곁에 살고 있습니다.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 위기, 생일상 앞에 놓인 이혼 서류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한 가정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 정희는 아들을 놓아주며 자신의 삶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속 편지는 그녀에게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용기를 주었고,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 웃음과 밤 냄새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아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품는 것이라는 말을 조용히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